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 라우터를 설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 전에 이 강에서 진행했던 부분 중에 외부 플러그인 및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가 npm과 yan을 동시에 활용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다소 혼란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 본래 npm과 yan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제가 평소 yan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한 가지 패키지 매니저로 통일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시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설치해보고 환경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리액트 라우터를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검색창에 오셔서 검색창에 비트라고 검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작하기를 눌러주시고,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진행했던 것처럼 여기 아래쪽에 있는 코드 npm create bit latest 코드를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코드가 카피가 되니까 자, 한번 클릭을 진행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VS 코드로 가셔서 자, VS 코드 오시면 하단에 터미널을 여시고 자, 바탕화면으로 접근한다는 코드인 cd 데스크탑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방금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자, 리액트 베이직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패키지 네임도 동일하게 엔터를 클릭해 주세요. 자, 저희는 리액트를 활용해서 개발을 진행할 거니까 여기에 리액트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타입스크립트를 활용할 거니까 타입스크립트를 엔터.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가 방금 만들어준 프로젝트로 접근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리액트 베이직 그런 다음에 npm install 해주시면 다시 우리가 이 비트를 활용해서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생성이 완료되었으면 방금 만든 해당 프로젝트를 실행시켜 주세요. 자, 코드.-r 입력해 주시면은 우리가 방금 만든 이 프로젝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자, npm run dev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로컬호스트 5173 포트로 로컬 환경이 하나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비트 플러스 리액트 프로젝트 환경이 자, 올바르게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카운터 한번 눌러 보시면 이렇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리액트 프로젝트를 잘 생성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자, bit.config.txt 파일로 오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알리아스와 전역적으로 사용되는 CSS 코드를 임포트 함으로써 불필요한 코드를 입력하는 이 번거로움을 줄인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강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복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가볍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import 자, 파일 url to fast라는 모듈과 url을 어디서 url에서 추출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resolve 그리고 alias 자, 골뱅이 키워드는 어디로 접근한다고 했죠? new url에 자, src로 접근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src 그리고 import meta url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주면은 이 골뱅이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이 어떤 경로에서 이 src 폴더로 다이렉트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 assets로 입력을 한 다음에 src assets 이렇게 하면은 src 폴더 아래에 있는 assets 폴더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전 시간에 몇 가지를 만들어 보았죠. 그리고 components
입력하시면 컴포넌츠로 접근이 가능하고, 페이지들을 관리하는 폴더죠. 자, 우리가 이제 라우터 실습을 통할 때 이 해당 페이지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 리코일도 이렇게 스토어를 관리하는 부분도 이렇게 알리아스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타입스도 있었죠. 그리고 타입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APIs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자, CSS 파일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 CSS 그다음에 프리 프로세서 옵션스 이 내용 안에 SCSS는 뭐였죠? Additional Data 라고 해주고, 임포트, 저는 스타일스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main.scss 이 부분으로 넣어주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셋츠 폴더 안에 스타일스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main.scss 파일을 만들어 줬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해 주셨으면 우리가 자, tsconfig.json 파일 가셔서 또 몇 가지 여기서 우리가 방금 만든 알리아스를 타입스크립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팅해줬던 부분이 있었죠. 자, 그 부분도 간략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false였고, 스트릭 별 체크도 false로 해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리드미에 작성했던 부분들 잠깐 코드를 볼까요? 자, 리드미 파일에 오시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의 모듈을 몇 가지 설치했잖아요. 자, 그 부분도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을 여시고, 자, 컨트롤 C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클리어. 자, 첫 번째로 자, npm install axios.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부분 라우터를 설치해줘야겠죠. 자, 이 부분 복사하셔서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도 해주시고 이 부분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CSS 스타일링을 위한 SAS, SCSS 모듈 설치하는 이 얀으로 됐던 이 부분과, 자, 리액트 중앙 집중식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인 리콜 설치할 때도 이 얀을 썼었는데, 자, 이 부분을 npm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npm install recoil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npm으로 바꿔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도 npm install -d sa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우리가 준비했던 환경이 모두 설치가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다시 npm run dev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컬 환경을 열어보시면 이상 없이 또 열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2강에 진행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어서 자, 리액트 라우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자, 터미널은 잠시 닫아 주시고, 자, 이 부분에 오류도 없어졌죠. 자, 여기 app.css 파일은 삭제해 주시고 index.css 파일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main.txx 부분에 가셔서 이 부분 코드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남은 리액트 라우터 설정을 해주는 부분은 자, app.txx 파일로 가셔서 자, 이 부분의 코드는 모두 제거해 주시고 rfce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기본적인 세팅을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자, 임포트 자, 브라우저 라우터, 그런 다음에 자, 라우츠, 그 다음에 라우트 라고 이 세 가지 모듈을 꺼내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코드를 자, 제거해 주시고 브라우저 라우터 안에
라우트 안에 라우트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페이지는 이제 인덱스라고 표시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경로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경로는 해당 URL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슬래시 하나만 입력이 되는 부분에는 최초로 그냥 그 해당 URL 코드 자체만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잠시 로컬 환경으로 가보실까요? 자, 이 부분에서 로컬호스트 5173 자체가 기본적인 URL이잖아요. 베이스 URL인데, 자, 이 부분에 슬래시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화면으로 이 베이스 URL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슬래시 자체가 베이스 URL 페이지로 접근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트 같은 부분도 이 부분이 자체가 베이스 URL이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 사이트로 접근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자, 그러면 베이스 URL 페이지로 접근하는 것까지는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페이지에 컴포넌트를 띄워줄지를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자, 그 컴포넌트를 띄워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 엘리먼트라는 속성 뒤에 해당 페이지 컴포넌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자, src 폴더 아래 새로운 폴더로 페이지스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index.txx라고 하나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그런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을 해주시고, 자, 메인 홈페이지 파일입니다 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 app.txx 오셔서 저 해당 페이지 컴포넌트를 여기 안에 담아줘야겠죠. 그래서 자, import 메인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담아볼게요. 자, 어디서? 자, 우리가 방금 알리아스 설정한 부분에서 페이지의 인덱스, 그 다음에 여기 메인 페이지를 이 부분에 담아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렇게 변수 이름으로 넣어주면 지금 오류가 나고 있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이 메인 페이지 자체가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실제 컴포넌트처럼 이렇게 엘리먼트 속성 안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about이라는 페이지에 접근하고 싶어 라고 하면 새롭게 about 페이지라는 컴포넌트를 여기에 담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about이라고 해주고요. about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이 리액트가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경로로 접근했을 때 about 페이지가 제대로 뜨는지 확인해 볼까요?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셔서, 자, 기본적인 베이스 URL에 왔을 때 이렇게 메인 홈페이지 파일입니다 라는 워딩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이스 URL 뒤에 슬래시 about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볼까요? 하면 이렇게 about 페이지입니다 라고 페이지 라우팅이 제대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는 리액트 라우터를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해보고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나중에 검색창을 활용을 했을 때 검색어에 따른 페이지를 보여줘야 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만들어 볼 실습 예제에서 동일한 UI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검색된 내용의 이미지만 달리 보이지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1강에 보시면 제가 교육과정 소개할 때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 페이지 UI가 대체로 동일하고 어떤 특정 조건, 파라미터에 따라서 내용물만 달리 보여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라우터 뒤에
id라는 특정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에 안에 오는 값들은 대체로 프로젝트에서 규정한 정책을 따르시면 되는데 보통 id라는 값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자, 전체적으로 about 페이지의 구조는 따르되 이 id 값에 따라서 보여지는 데이터만 다를 경우에 활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아파트를 방문을 했을 때 각각의 평수에 따른 구조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안에 있는 거주자들의 기호에 따라서 구조는 전체적인 뼈대는 똑같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은 다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컴포넌트 페이지, 같은 페이지 컴포넌트를 공유하고 있지만 해당 컨텐츠에 따라서 페이지 라우팅을 해줘야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뒤에 id 값을 붙여줘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로컬 환경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컬 환경 오셔서 이 URL 뒤쪽에 /1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쳐볼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about 페이지입니다 라는 같은 텍스트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1이 아니라 100을 입력해 볼까요? 그리고 1000을 입력해 볼까요? 자, 100을 입력하든 1000을 입력하든 똑같은 about 페이지입니다 라는 텍스트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구조를 통해서 페이지 라우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페이지 라우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웹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리액트에서 라우터를 활용하실 때 이렇게 id 값을 활용해서 공통적인 페이지 컴포넌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